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2025년 을사년 무토일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을사년 여섯 번째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도사주명리TV 채널을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그걸로 또 힘을 얻습니다. 항상 꿈꾸듯이 구름 위에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저도 댓글에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정도를 통해서 항상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기토일간 을사년 운세입니다. 자신의 일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존 강의 9-1강 왕초보 만세력 어플 사용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어플 사용해서 나의 일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의 일주 중에서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일간, 이 사주 원국의 부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이 기라는 그런 한자와 또 노란색, 황금색의 카드다. 그러면 기, 토, 일, 간. 바로 기토일간입니다. 이런 기토일간이 내년에 바로 을, 사 년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중 본인이 기토일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주원국 속의 이 천간의 일간이 기토인 분들이 이 을사년에 세운을 맞이해야 하는 이 즈음에 푸른뱀의 해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우리 기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맞는 운은 무엇인가? 나의 장단점 분석해 봐야 되겠죠? 내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개괄적으로 운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고하실 만한 점은 이런 천간의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인의 사주팔자를 전부 논할 수는 없죠.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운세입니다. 사주는 일간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10년간의 대운, 그리고 일지도 보죠. 그리고 뭐 월지 같은 그런 특별한 가중비가 더 있는 것도 보죠. 여러 글자, 총 8글자의 사주팔자를 다 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도 보고요. 또 변수가 또 있죠. 월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사주의 기본 환경도 있을 테고요. 합충 형파의 같은 것들도 분석해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괄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일지까지 포함한 6가지의 기토 일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징적인 나의 모습이 내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부하면서 참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 운세를 본다고 해서 너무 좋다, 너무 안 좋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희희낙낙하고 또 전전긍긍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슬기롭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이런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준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내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기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올해는 24년 갑진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천간과 지지가 한 칸씩 이동하잖아요. 천간에 갑 다음에 을이 오고요. 지지에는 진 다음에 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입니다. 60간지 중에 하나인데 을과 사가 잘 결합돼서 형성된 해입니다. 을목이죠. 사는 사화죠. 사주 원국에 이런 기토 일간을 중심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을사년의 을은 바로 목의 기운이었고요. 유연한 그런 성장, 발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을목은 특히 유연하고요. 유기적인 그런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지지의 사화였죠. 이 사화는 어떻습니까? 불의 기운이었잖아요. 화의 기운입니다. 확산하고 팽창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더
성장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 합쳐서 개인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영험하고 신비하고 또 치유하고 재생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 을사년에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결실을 잘 맺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토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특징, 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토는 토의 기운, 흙의 기운이죠. 양과 음이 있다면 양과 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토의 기운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갑, 을, 병, 정, 무, 양이죠. 그리고 기, 경, 신, 임, 개가 음이죠. 그래서 이 기는 바로 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변화, 전환, 양에서 음으로 이어주는 매개체, 중재자 이런 역할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의 성장으로 본다면 활짝 피었던 꽃이 완전히 시들어 버리죠. 열매가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무토가 더 이상의 성장은 멈추고 안으로 내실을 기해서 열매를 만들기 위한 숙성의 단계로 간다면 이제 기토는 그 숙성이 열매로 변해서 열매가 생겼다. 이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기토 어떤 것의 물상입니까? 무토는 태산이었죠. 큰 산, 대륙, 뭐 드넓은 땅 이런 큰 스케일이었다면 이 기토는 광활한 대지가 아닌 한정되고 제한된 땅. 자, 예를 들어서 농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개척한 작은 화원, 내 앞마당 이런 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내가 작물들을 잘 키우고 다스릴 수 있는 작은 범위, 그 행위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기토는 다스릴 수 있는 범위니까 실속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을목이 보다 유연하게 유기적인 성장을 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라고 했었죠. 이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토는 자신을 숨길 줄 알게 되고 자신의 성향을 잘 눌러서 속내를 감추는데 능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음의 성향이 시작되는 이 기토에서는 그래서 섬세하고요, 신비주의, 비밀주의 같은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국 기토 이 이후에 경금이라는 그런 열매를 생산해내는 큰 토니까, 기토니까 이 경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실속을 잘 챙겨서 에너지를 경금에게 주는 거죠. 그런 실속을 챙기는 에너지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길러내는 땅, 모성애가 있습니다. 뭐 양육, 교육 이런 쪽으로 특화되신 분도 많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것을 심어도 그 결실을 위해서 정직한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토일간에 겉심리와 속심리가 있는데요. 십성의 의미로 보면 이 기토일간은 겉심리는 정인의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속심리는 정제의 속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죠. 그리고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중재와 중립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속심리는 정제스러운 꼼꼼함, 일확천금보다는 따박따박이란 말을 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바르고 아주 정직한 발걸음을 걷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토는 양의 기운인 갑을 병정무보다 실속을 더 잘 차리고요. 뭐 허장이나 허영, 허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허세보다는 내 실속을 더 차려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계절마다 새 옷을 사고 나를 치장하고 야 이건 나를 위한 보상이야,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런 생각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멋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실을 추구하면서 폼생폼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 돈, 재물,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잡히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토의 중재적인 의미, 매개체처럼 관계를 융화시켜주고 또 조율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양과 음의 기운, 목화의 기운과 금수의 기운 속에서 중재하고 싸움이 나더라도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싸움이 더욱더 확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또 오행의 성정으로 보면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바로 뭐라 했습니까? 믿을 신이라고 했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집니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 이런 성향이 드러납니다. 남자건 여자건 약간의 이런 여성스러운 그런 면도 보일 수가 있죠. 아마 그건 기토의 부드러움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배려, 존중이 넘쳐나는 성향이 바로 이 기토 일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기토의 가장 큰 장점은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남다르다. 이런 것들을 키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반대로는 항상 점점점이 있죠. 무토처럼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거나 고집을 피우지도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고집불통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하면요. 약간의 이중성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점에 비해서 속을 잘 알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따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기도 하고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것을 내가 먼저 챙기는 것, 내가 배불러야 주위를 돌아보게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형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기토 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토들의 특성을 설명해 봤는데 이런 기토가 갑자기 을사년을 맞이한 건 아니죠. 항상 그 주위의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사주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풍부해집니다. 자, 최근 몇 년 우리 기토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시기적인 기운을 한번 봐볼까요? 자, 기토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을사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토일간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세운이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올해 갑진년이고요. 저한테도 갑진년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에게도 갑진년이 들어왔을 겁니다. 내년에는 을사년이 오는 거고요. 자신의 일간과 일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주 원국에 따라서 그 맞이하는 세운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정리하면 우리 기토일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2019년 기해년부터 12운성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기해는 태지고요. 기해자는 절지, 그리고 기축은 묘지고요. 기토일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인은 사지, 기묘는 병지고요. 기지는 쇠지, 은간이라서 거꾸로 가는 거죠. 기사는 제왕지, 기오는 걸록지고요. 기미는 관대지, 그 다음에 기신은 목욕지고요. 기유는 장생지, 그 다음에 기술은 양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9년부터 점점 상승을 하다가 26년을 기점으로 다시 완만하게 하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19년부터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12운성적인 이런 왕쇠, 힘을 쓰는 모습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안 좋았다. 뭐 이런 거죠. 기토는 여러분 화토동법을 쓰죠. 그래서 화기운, 정화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데 이 임인년, 계묘년, 갑진년을 보면 지지로는 임묘진이라고 하는 그런 관성이죠. 관살, 토의 목은 관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
편관이고요. 천간에는 임계, 토극수 해서 재성의 운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재생간, 재생살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도모하고 했는데 그게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재생살이 오는 거잖아요. 병지면서 또 편관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 시행착오, 인생의 부침이 꽤 있었고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열심히 정말 살아왔지만 표가 잘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년 갑진년에는요. 그래도 어떤 틀을 좀 갖춘 모습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기 합이었죠. 갑기 합. 그래서 정관과 합을 하니까 남자를 만나는 그런 운도 있었을 겁니다. 지지는 이런 진토라는 그런 뿌리를 만나서 쇠지라는 그런 안정감을 만나는 운이었는데요. 이런 안정감이 때로는 답답하고 깝깝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은 갑기합으로 합을 하니까 뭐 새로운 시작,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새로운 그런 안정된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이 살아왔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런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이제 상승운입니다. 그렇죠. 25년 이 을사년 왔지 않습니까? 갑기합으로 정관이었던 갑목이 을목 편관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목극토를 하죠. 천간으로는 편관적인 사건, 사고, 드러나는 기운이 강하다. 지지로는 정인이라는 나를 생해주고 도움을 받는 운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12운성적으로 바로 제왕이라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도움과 활동력, 추진력, 그리고 정인이라는 공부의 운도 들어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간에 편관이라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기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오행적으로 이 을, 사의 목생, 화 그리고 사화의 기토를 행해주는 화생토까지 이렇게 편관이 들어왔지만 기지로 강력한 이런 정인의 제왕의 화 기운을 달고 왔으니까 편관이라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잘 해결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편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감투, 큰 책임감이 될 수 있는 편관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기토는 사, 오, 미, 화, 여름, 인성의 기운과 천간도 병정이라는 그런 또 인성의 기운이죠. 도움, 공부, 문서, 자격, 강력한 그런 인정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향후 2, 3년을 보낼 수 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당히 괜찮다.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올해까지 잘 준비하고 버텨온 이 기토일간 분들 내년 을사년은 이 기토일간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경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토일간의 대략적인 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토의 운 흐름을 보면 내년 우리 기토일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그 성장을 잘 확산시키는 그런 좋은 시기이다. 아주 유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기토의 성향, 특징, 최근 살아온 시기, 우리의 환경을 한번 먼저 알아보았고요. 을사년 기토일간의 운세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성으로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을사년 기토일간은 사화의 정인 그리고 강력한 이 제왕의 기운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편관의 기운을 상쇄시키면서 나의 일이 잘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명예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을사년 기토의 상승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년 을사년 기토에게서 을목은 편관이 된다고 했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관의 장점은 일단 명예가 높다. 지위가 상승한다. 또 특수한 일을 한다. 일을 많이 한다.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장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있다. 챔피언,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 책임감이 좀 과중하다. 신경 쓰이게 만든다.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적신호,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결국 이 편관은 명예와 지위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이런 고난, 도전 같이 동반합니다. 같이 동반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죠.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화의 정인 있죠? 정인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머니, 나의 엄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사악한 그런 여자를 만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악한 여자의 지시를 받고 어머니의 목을 가져오면, 어머니의 머리를 가져오면 나와 결혼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은 어머니의 목을 쳐서 그 여자에게 막 달려가죠.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가 떼굴떼굴 막 땅으로 굴러갔죠. 아들은 넘어져 있고요. 머리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가 하는 말 뭘까요? 아들아, 어디 다치진 않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또 어머니의 이런 소중함을 알고 또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이 어머니, 우리 엄마는 늘 그런 존재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정의는 엄마예요. 엄마.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학문, 문서, 자격 이런 것도 뜻하죠. 자격증 취득, 학업 성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발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토에게 사화는 12운송으로 제왕이라고 했죠. 제왕 어떤 뜻입니까? 최고점이죠. 엄청난 활동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 전성기의 활동력을 의미하잖아요. 자신감,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거기에 바로 이 주도적이라는 그런 말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활동성이 매우 강한 기운이죠. 여러분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기토일간에게 을사년은 을사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을목 편관 이런 기운이 작용해서 도전과 성취가 동시에 조졌다. 우리 기토일간의 사회생활, 직장과 빗대어 보면 이런 명예와 사회적인 안정, 인정 이런 것들을 줍니다. 중요한 자리 또 나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라는 힘들게 하는 기운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승진시키고 발전시키고 공적인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아주 순탄하진 않겠죠. 그 안에서의 과중한 책임, 압박,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토는 안정적인 땅, 대지이죠, 여러분. 음목은 그 위에 자라는 화초, 꽃에 비유합니다. 이런 을목의 기운이 기토에게 성장을 자극하긴 하는데 결국 과하면 지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잘 분산되어서 이런 책임, 압박, 스트레스가 막 집중되지 않고 또 흩어질 수 있어야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집중된 에너지는 또 분산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신중하게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토에서 사화의 지장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화의 지장간 뭐가 있을까요? 사화에서는 무토 그리고 경금이 있고요. 병화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무토는 기토에게 겁재죠. 무토는 기토와 같은 그런 토, 흙의 기운입니다.
일간의 뿌리를 강하게 할 수 있고요. 주체성,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토가 흔들리지 않게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12운성은 걸록의 기운이죠. 결국 겁재라는 그런 경쟁자 또 협력자의 모습과 건전하고 공정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왔구나. 자신의 뿌리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토일간에게 경금은 상관에 해당되죠. 상관은 뭡니까?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 독창성, 아이디어로 기존의 방식을 깬다. 한마디로 틀을 깬다. 이런 의미죠. 새로운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요. 도전적인 과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상관합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상관합살이라는 그런 사주 용어가 있는데요. 기토일간에게 이 을목천간의 편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전적인 그런 책임, 압박감이 있잖아요.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장간 경금의 상관이 해결을 해서 상쇄시킨다. 이런 의미죠. 천간의 편관 을이 사화의 지장간 경금을 만나서 상관으로 을, 경, 합을 한다. 그래서 편관의 무거움을 줄여준다. 상쇄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관이 이 나의 능력, 나의 기술, 재능으로 임기응변하고요. 또 전략을 통해서 내 무거운 책임이지만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기토일간 병화는 정인이죠. 정인은 학문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고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문서의 형태로 발현되게 됩니다. 결국 이 병화는 나의 내면의 안정을 도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편관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장간은 이 기토에게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12운성적으로 봐도 무토는 사화의 걸록이었고요. 경금은 사화의 장생지, 그리고 병화는 사화의 또 걸록지입니다. 걸록, 장생, 걸록이죠. 이 겁재를 통해서 을목이라는 천간의 편관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명예를 나누는 운으로 또 괜찮고요. 또 이 경금은 숙살의 기운이죠. 장생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언변, 교육, 말빨, 천재성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잘난 척도 합니다. 자만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구설에 그런 인자가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정인의 걸록, 내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아주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운성 쪽으로도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래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그런 기운이 을사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토일간 사화 위에서 다른 십성의 기운도 좀 봐야 되겠죠. 내년에 이 사화라는 화의 기운, 사, 오, 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기운이잖아요. 여름의 구간입니다. 자, 화 구간에서 강한 것은 병화와 정화, 그리고 무토와 기토는 화토동법이죠. 강한 시기입니다. 이 기토에게는요, 이 병화와 정화, 인성이죠. 인성의 기운이 매우 강해진다. 그리고 무토와 기토는 비견 겁재, 비겁의 기운이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이런 화 구간에서 수 기운은 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약해집니다. 임수와 계수는 기토에게 재성이잖아요. 재성, 재물재자의 별성자입니다. 재물운의 기운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성의 기운이 강해져서 공부, 학업, 자격, 라이센스
같은 공부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의 기운 재성, 토국수하면서 수의 기운이 약해지죠. 재성이 다소 약해지니까 이런 재물운의 흐름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5년 투기성 투자, 과소비, 무리한 소비 활동, 허영, 거칠해 이런 꾸미는 것들, 소비가 과해지는 행동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내년에 기토일간은 재화관리,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그런 재산 추구를 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불확실한 투자 줄여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운을 보잖아요. 금방도 십성의 기운으로 한번 봤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운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테크닉,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십성과 12운성을 같이 결합해서 기토일간을 한번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십성하고 12운성을 잘 결합해서 보면 그 운을 비교적 정확하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또 어떤 강한 기운이 있는지 어떤 약한 기운이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한 장으로 기토일간 내년 을사년의 기운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기토일간을 중심으로 지지에 사화가 들어있죠. 이 사화의 운이 강력히 들어왔다고 하면서 갑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왔죠. 각 천간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다 미친다는 겁니다. 있으면 더욱 눈에 띄게 강하게 비추고요. 없어도 이런 사화의 기운적인 힘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토일간을 기준으로 한번 십성을 알아볼까요? 간목은 뭡니까? 정관이죠. 기토일간을 중심으로 을목은 편관입니다. 병화는 정인이고요. 정화는 편인입니다. 무토는 겁재, 기토는 같죠? 나입니다. 비견이고요. 경금은 상관, 신금은 식신이 되고요. 임수는 재성이죠. 정제와 계수는 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죠. 자, 이 바탕으로 해서 이 기토일간이 사화를 만났을 때 12운송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간목은 사화의 병지죠. 을사는 목욕지고요. 병사는 걸록입니다. 정사는 제왕이고요. 무토는 화토동법이니까 걸록 제왕입니다. 자, 경사, 경금사 장생지고요. 신사는 사지, 그리고 임수, 임사는 절지, 계사는 태지의 기운을 십천간이 이런 사화에게서 12운성적인 그런 기운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토일간에게 을사년의 지지에 있는 글자 사화라는 글자가 세운으로 들어왔잖아요. 강력한 운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영향력을 항시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천간에 영향을 주는 사화의 기운을 강한지 약한지 불안한지 알아본다는 거죠.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눠볼까요? 강한 기운은 어떤 걸까요? 12운성 쪽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걸록, 제왕, 걸록, 제왕 이렇게 있잖아요. 자, 기토일간은 사화의 기운을 받아서 병화와 정화, 결국 이 정인과 편인이죠. 그리고 무토와 기토, 겁재와 비견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인성과 비겁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천간에 있던 없던 강한 기운이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학업, 문서, 자격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학위를 딸 수 있는 거죠. 또 뭐 편입 같은 그런 더 발전적인 공부의 운도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관인소통이라고 해서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사랑, 관심, 직장에서의 취직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육친으로는 엄마의 기운도 좀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비견 겁재 강해지죠.
겁재도 강한 활동성을 보이긴 하는데 이 비견은 어떻습니까? 제왕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한다든가 협력자, 이런 겁재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가 있긴 하지만 잘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살짝 강한 기운, 아까 강한 기운이었고요. 살짝 강한 기운 뭐냐? 이 경금이라는 사화에서 이 상관이 장생을 하죠. 걸록이나 제왕에 비해서 힘이 다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에 강한 기운입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는 경우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이 장생한다. 그러면 이 천간의 을목 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을경합을 한다. 천간의 경금도 흉신, 을목 편관도 흉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을경합을 통해서 흉신의 안 좋은 기운도 상관 합살로 상쇄시켜준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관에 힘들게 하는 기운을 나의 말솜씨, 임기응변, 나의 재능 이런 상관으로 잠재워서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좋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금의 상관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구설의 인자도 조금 있습니다. 잘난 척 하니까 자만심 같은 그런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한다. 잘 나갈수록 겸손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시 조심해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데 노를 너무 힘차게 저어서 부러져 버린다.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나의 능력이 전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의하고 신중하시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칼로 돌아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약한 기운은 경금과는 달리 신금은 사지죠. 그리고 절태, 바로 임수와 계수가 수의 기운이 좀 약합니다. 자, 신금, 사지 많이 약하죠. 여자분들에게 자식의 기운이 좀 약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약해진다. 봅니다. 정편재, 정제편재가 절태지죠. 재성, 약해지는 겁니다. 정제가 절지가 된다. 나의 안정된 수익이 조금 약해진다. 예를 들어서 과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니는 봉급받는 회사, 이런 정제, 봉급받는 회사 그만둘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일, 을목, 천간, 편간에 사화 정인으로 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일 할 수 있다. 이직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또 편재라는 이런 사업성, 큰 돈 모습이 조금 약한 기운이다. 아주 약한 기운이고 뭐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태지, 잉태하는 겁니다. 어렵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받아서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요. 힘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기토일간에게 내년 을사년 이런 재성, 재물은 좀 다소 불리하다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그런 재물을 축적도 할 수는 있지만 수 기운이 약하니까 다소 뭐 불안정하다. 이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 위험한 재정 활동, 이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관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동적인 과소비, 소비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정관, 평관. 자, 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간목, 병지죠. 을목, 편관, 욕지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나 그런 타이틀, 공적인 또 안정적인 그런 회사 이런 것들이 좀 병지면 좀 불안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편관은 자식의 기운이니까 이런 모욕지죠. 자식이 조금 멋부리고 또 꾸민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또 정관, 병지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남편이 아프고 또 힘들어진다 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관, 평관, 관성은 대체적으로 약하다, 불안하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차가 상당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운성을 통해서 기토일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화 위에서 각 천간의 기운을 십신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12운성적으로 보니까 강하고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운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면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죠. 그리고 학생분들, 공부, 학업 있죠.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오늘 보려고 해요. 결국 직장운이 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편관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책임과 과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모험이 동반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수행을 해서 결국 명예와 지위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사화 제왕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활동력 있고 추진력 있게 도전하십시오. 어려운 과제지만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야근, 체력,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추진하고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승진과 진급에 유리한 그런 조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맹목적으로 일을 막 추진하면서 잘못 나오는 그런 언행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도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 자영업자 사업가 분들은요, 경금에 상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내 능력을 추진하기에 적합합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기운, 재성이 조금 약화됐죠? 재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 잘해야 돼요. 장사가 잘 된다고 막 2호점, 3호점 확장하는 것 위험합니다. 내 능력과 막 전혀 상관없는 그런 또 다른 일까지 손대는 것, 이것도 잘 될 거야, 저것도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 창의성이 잘못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지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확천금을 노리고 쉽게 일을 벌리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생의 학업운, 공부에 대한 얘기는요. 기토일간에게 이런 정인, 기운은 학문적, 학업적 목표를 이루기에 아주 유리한, 적합한 그런 환경이다. 매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또 입학하고 편입하는 것들, 또 학위, 문서, 인허가, 부동산 계약 같은 것들 좋은 조건으로 유리한 한 해로 보여집니다. 공부나 연구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도전적이긴 하지만 을사년 한 해 기토일간에게는 꽤 많은 좋은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덩달아서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토일간 연애운 잠깐 볼게요. 항상 남자 여자 같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니까 이 인간 세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2025년 기토일간 나의 연애운 어떨까? 한번 잠깐만 알아볼게요. 자, 여성분에게는요. 편관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제 왕의 기운이고요. 나쁜 남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얘기일까요? 마초적이고 마성, 매력이 넘치는 그런 남자, 여성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그런 남자를 만날 일이 생길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인일 수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뭐 다른 남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을사년 바람처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잘 알지 모르겠죠. 이 잔잔한 산들바람인지
태풍 같은 바람인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인자가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 본인의 의지잖아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매력적인 이성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남자에게는 수 기운이 좀 약합니다. 재성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물과 관련된 그런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이성운도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차분히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지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을 4년 기토일간의 운세를 요약해 보면요. 재물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재물 축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관리, 신중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운은 과중한 책임이 따른다. 도전 과제이다.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다면 승진, 취업, 명예,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연애운 여성 좋다.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어 보이고요. 남자는 또 도전해야 됩니다. 직진 진정성 있게요. 자, 다음 학업운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잘 될 수 있어요. 학생들 힘내시고 자격, 학업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토일간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을사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기토일간 또 12신살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일지를 포함하면 60갑자 중에서 기토일간도 6가지나 있죠. 일주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12신살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로 시작하는 6가지 무엇이죠? 삼합으로 가잖아요. 사유축, 해, 묘, 미가 있습니다. 자, 기, 사가 있고요. 또 기유가 있고요. 기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 해가 있고요. 기묘가 있고 기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 유, 축 이 세 글자는 내년에 지살이 옵니다. 지살. 인성이 들어오면서 지살이다.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살도 이 역마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주 이동한다. 변화한다.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지 생활을 한다. 출장 생활, 외근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활동적이라는 거죠. 성과도 있습니다.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타의적으로 좀 이동한다고 보는데 이 주변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살은 자의적인 그런 이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고 변화하고 행한다는 거죠. 이동이 빈번하고 다양한 경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서 자수성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정착이 잘 안 돼서 외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해묘미는 말씀드렸듯이 영마가 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일은 잘 풀리는데 이런 타의적인 그런 역마가 있을 수 있다. 자, 현대명리에서 이 역마는 정말 좋은 기운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 변화는 좋은 기운이라고 하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런 현대와 걸맞는 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서적으로만 풍요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역마 현대에서는 길신으로 불려도 좋을 살입니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나의 역량을 잘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의할 것이 있겠죠.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신금과 임수, 계수 기운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신금은 식신의 사지였고요.
임수와 개수는 재성의 절, 태지였습니다. 신경 쓰일 일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내년 중요한 것, 주의할 것, 첫 번째 건강입니다. 그리고 자식이고요. 두 번째는 돈, 머니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 문제, 남녀공통 아버지, 시부모 관련된 것들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언행주의해라,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5년 을사년 기토일간 운세 총론을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토일간들 25년 을사년 아주 좋은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것처럼 활기차게, 신중하게, 슬기롭게 잘 활용해 볼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기토일간들 힘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을사년 경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